안녕하세요. 주변수입니다. 주님들과 HJ중공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힘든 한 주 같아요. 하지만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 이제 이 조정은 HJ중공업 주주분들만이 겪는 게 아니고 시장에 참여하는 이제 모든 참여자들이 같이 겪고 있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간을 어떻게 좀 슬기롭게 이겨내느냐, 이거는 결국 HJ중공업도 마찬가지지만은 상방의 여지가 넉넉하게 있느냐, 요거를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봐야 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급등이 나올 때 넉넉한 수익뿐만 아니라 이제 추가적인 수익까지 극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열차가 떠나기 전에 우리가 미리미리 탑승하면서 미리미리 급등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러한 지금 구간이 있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오늘 영상에서 주주분들과 좀 살펴볼 부분은 자, 급등의 여지가 있느냐, 이거를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건데요.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자, 더욱더 명확해졌습니다. 급등의 여지가 명확해졌어. 그래서 왜 그러는지 주주분들과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이제 미국 상무부 대표단이 상선 건조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서 HJ중공업을 방문을 했습니다. 자, 사람이 이제 마음 있는 곳에 이제 가길 마련이죠. 근데 지금 이 상무부 대표단이 이렇게 대한민국의 조선 1번지인 HJ중공업의 돌머리 앞에서 나란히 이렇게 사진을 찍으셨다는 것은 HJ중공업에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보다 HJ중공업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항상 우리가 점검을 할 때는 의구심을 먼저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은 지금 미국 상무부 대표단이 발주에 대한 권한은 갖고 있는지, 발주 권한, 그렇죠? 한마디로 칼자루를 쥐고 있는지.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제 함정 유지 보수 정비 사업 외에도 상선 건조 협력까지 논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지금 발주를 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는지. 자, 그러면 이게 진짜 발주를 줄 시그널인지, 확정된 시그널인지, 요거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거의 확정된 발주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미국 상무부는 이 조선 발주 결정에 있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춘 주무부처입니다. 그러니까 칼자루를 가지고 있어요. 칼자루. 이거 보통 칼자루가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뭐 단순 형식적인 외교 방문이 아니라 제조 공급망 담당 부차 간부, 이 부차 간부 이 양반이 항공과 방산 쪽에 20년 경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20년 경력의 양반이 지금 와서 HJ중공업의 이제 모든 부분을 시찰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 지금 20년 경력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거 HJ중공업 말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안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건 현장 구경이 아니라 이 회사에 맡길 수가 있느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HJ중공업과 대규모 상선 건조 협력을 논의를 했다는 것은 발주 의사 확정 시그널입니다.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들 방문을 하는 거죠. 마음이 없으면 방문을 했겠습니까? 그 마음이 HJ중공업에 있으니까는 상무부가 방문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미국이 HJ중공업에 기대하는 세 가지 역할. 자, 이게 이제 수주 규모 예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자고요. 일단은 첫 번째, 해군과 해경용의 중요한 특수성 건조입니다. 이거를 지금 HJ중공업에게 첫 번째로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HJ중공업은 이 분야에 있어서는 특수선 역량이죠, 가장 강하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LPD, 고속상륙정, 고속정, 지원함, 연안 경비정 등 미국은 지금 미국 자국에서 이러한 부품 생산이 힘들고, 생산을 한다 하더라도 단가가 HJ중공업보다 3배에서 4배 이상 비쌉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국의 기업들이 배돼지가 불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오히려 기술은 HJ중공업이 더 좋아. 가격도 싸고. 그러니까 방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자체 생산 병목 때문에 중형급 플랫폼 7, 80% 외주는 필요한데, 여기에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 사이에서, 이 고래들 사이에서 HJ중공업이 틈을 비집고 파고 들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미국이 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밀어주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선, 특히나 친환경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알래스카 LNG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미리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이거 지금 발주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포인트고, 알래스카 지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골든돔 프로젝트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어요. 골든돔. 그렇다 보니까는 알래스카가 이제 미국의 핵심 요충지가 될 건데, 지금 크루즈 부차 간부가 직접 상선 건조를 협력했다라는 것은 HJ중공업에 있어서 연간 3척에서 6척 정도 수주 가능한 캐파로 미국이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기업은 뭐예요?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 90점이 100점이 되는 게 쉽습니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90점이 100점이 되려면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반대로 30점이 70점이 되려면은 노력은 필요한데 이 90점에서 100점 가는 노력보다 크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조금만 노력하면은 30점이 50점 맞고 50점이 70점 맞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HJ중공업이 지금 뭐예요? 70점 이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미국이 판단해달라는 겁니다. 결정했어.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MRO. 그래서 MRO 이제 방문했기 때문에 MRO도 이것도 거의 이제 확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정밀하게 우리가 좀 분석해봤을 때 미국이 HJ중공업에 맡기려는 수주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경 해군용 중형함이 4척에서 8척 정도로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척당 1,000억에서 2,500억이기 때문에 수주 잔고가 어느 정도 늘어나냐, 이제 군함 특수선 분야에서는 6천억에서 1.6조 원 규모까지 지금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선 쪽에서는 실제 이제 발주를 하기 위한 이 수치 협의 단계에 들어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2척에서 4척 정도, 물론 이게 이제 3척에서 6척 정도 우리가 이제 넉넉히 볼 수는 있는데 수주를 안 한다라는 건 아니죠. 못해도 수주를 이제 2척 정도는 뭐 하겠다라는 거니까는 여기 있어가지고 예상 금액이 이제 1,400억에서 4,800억 정도의 수주를 또 받을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MRO인데 MRO 같은 경우에는 연간 5건에서 15건. 그래서 금액은 못 받아도 연에 250억입니다. 그래서 맥스로는 이제 뭐 초기니까는 늘어나겠죠. 초기다 보니까는 지금 최대치가 1,800억인데 MRO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연금 복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금 복권. 매달 이제 세금 떼고 이제 300만 원씩 들어오는 이런 연금 복권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HJ중공업은 연금이 이제 MRO 합격 이후에는 매달 들어오니까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인 이러한 재무 구조를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만 좀 종합해 보자면은 HJ중공업이 받을 가능성이 높은 전체 수주 규모는 1차 패키지 예상치가 8천억에서 2조 원 사이고, 기존 현재 사업 보고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얼마의 수주 잔고가 있어요? 2.1조 조선만. 네, 건설 빼고 조선 쪽에서만 2.1조 원의 수주 잔고가 사업 보고서에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는 여기에 이제 2조 원이 추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4조 원의 수주 잔고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 목표가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목표가면은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자, 5조 수주 잔고가 5조 원이 되면은 얘는 53,800원입니다. 근데 지금 4조 원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사실상 목표 주가는 45,000원 후반대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당 45,000원 후반대. 근데 이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방문하고 이집트까지 방문을 했잖아.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랑 이집트가 HJ중공업에 있어가지고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집트랑 이제 아랍에미리트는 사실상 이제 고속상륙정에 대해서 그 어떤 나라보다 관심을 표현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제 방문으로 인해서 HJ중공업의 이제 이 발주가 더욱더 이제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더욱더 높은 구간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 거죠. 사실상 지금 구간은 지금 우리가 버텨야 되지만은 프로그램 매수죠. 외인 기관들이 해지 목적으로 접근을 하는 프로그램 매매를 보면은 얘네들이 조정이 나오는데 왜 매수를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웬만하면 해지 목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해지 목적으로 종목을 선정을 하는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외인이나 기관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 그러면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외인이나 기관들도 다른 종목에서는 마이너스라는 거야. 그러면 이 마이너스를 해지를 해야 돼. 땜빵을 해야 된다고, 땜빵을. 땜빵을 해야 되는데 어중이 떠중이 주식으로 땜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마이너스를 보고 있는 종목보다 확실히 더 크게 상승 여력이 남아있고 거래량이 수반이 될 시 추가적인 폭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해지 대상으로 정한다는 거야. 근데 그 해지 대상이 뭐예요? 프로그램 매수세로 HJ중공업이 눈도장이 찍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구간은 우리가 그냥 뭐 여력 있으신 분들은 매수해서 그냥 품고 가시면 돼요. 품고 가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구간은 버티시는 분들 많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주식하면서 이런 장세를 뭐 한두 번 겪는 것도 아니고 주식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장은 항상 역사는 반복이 되다 보니까는 지나면 기회야. 그러니까 지금 구간 기회라는 게 항상 이제 거적대기 하나 걸치고 온단 말이야. 거적대기를. 누더기 옷을 입고 와요. 기회는 기회라고 절대 말 안 하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근데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뭡니까? 결국에는 이 기회는 우리가 역사를 되돌아서 항상 돌아봤을 때 기회니까는 지금은 우리가 뭐예요? 미국 상무부 등에 타고 외국인 등에 타서 같이 대응을 하는 안정적인 구간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제 HJ중공업 반등이 나올 때까지 품고 가야 되는데 이제 품고만 가면은 약간 좀 지루하고
분위기가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러한 딱딱한 분위기를 좀 녹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우리 이제 수익을 좀 챙겨보도록 하자고요. 오늘도 이제 많은 HJ 중공업 주주분들이 수익 챙겨가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끌고 가시면서 그냥 소일거리 하나 내가 장만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중간 수익의 맛을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금요일 날 이렇게 시장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50만 원의 기적에 참여하신 분들은 오늘도 상당한 수익을 좀 챙겨가셨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금요일 새벽 미국장이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정말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거냐. 목요일 날에 참가하신 분들 또는 수요일 날에 참가하신 분들도 굉장히 이렇게 고민이 많으셨는데 일단은 제가 뭐 실력으로 보여드리겠다. 여러분들께서는 잘 따라만 와주시면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50만 원의 기적은 10월 1일부터 5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금요일을 기준으로 34일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누적 수익금은 50만 원에서 시작해서 이제 900만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좀 뭐 나쁘진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금요일자 리스크 관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좀 보여드리자면은 목요일 날 9시 40분에 이제 눌림목으로 공략을 했던 펩트론 35만 1,000원 이하에서 공략했던 펩트론을 금요일 날 장 개장하고 나서 이렇게 먼저 리스크 관리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 마진으로 7% 정도 수익을 챙기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는 이제 볼 종목이 없었지만 이제 11시 25분에 신규 상장주였던 비트론 넥스텍 이 종목에 이제 수급이 다 쏠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깐 눌림목 남았을 때 17,500원 이하로 11시 25분에 챙겨들었습니다. 그래서 11시 25분이 언제냐면은 자, 요때 음봉으로. 그래서 요때 제가 신호를 드리고 충분히 주가가 더 내려갔죠. 더 내려가서 더 낮은 매수가를 형성해줬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슈팅이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비트론 넥스텍이 시세가 나와서 12시 28분 정도에 2만 원 부근에서 14% 수익을 좀 챙기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참가해 주신 주주분들이나 이제 수요일 날 뭐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해 주셨는데 댓글도 이렇게 남겨 주셨거든요. 정말 펩트론 공략 좋았다.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언제 공략을 했냐면은 자, 어제 11월 20일 날 공략을 한 겁니다. 11월 20일 날 7% 공략. 그리고 다른 분들도 보시면은 G2G 바이오라든지 ABL 바이오, 삼익제약, 로보티즈 수익 너무나도 많이 보셨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상 이제 참가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좀 더 많으세요. 근데 막상 참가해 보니까는 생각보다 수익이 잘 났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50만 원의 기적 단기적인 매매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긴장하면서 하는 투자가 아니라 하루에 잠깐 시간을 내서 소일거리처럼 가볍게 해도 되는 자리만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트로 넥스텍처럼 거래 대금이 충분히 실리고 눌림목 구간 주는 주식들 이미 모양이 다 갖춰진 이런 자리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런 자리를 어떻게 저는 좀 파악을 하느냐.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제 타점이라고 해야 되죠. 주식이 조정이 나올 때 분봉으로 보거나 일봉으로 보거나 어디 타점에서 반등이 가장 잘 나오는지 2015년 상한가 15% 시절 때부터 이렇게 통계낸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15년 총 36종목 통계를 냈고 그리고 2016년에도 뭐 세종텔레콤, 쌍방울, 뭐 보성파워텍, 혜태제과식품 그리고 2017년에도 이제 뭐 DSR 제강, 삼부토건, 크라운에트홀딩스 계속해서 이렇게 통계를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5년에 이 기법으로 적용을 시킨 결과 297%, 2016년은 장이 좀 안 좋았어요. 118%의 수익, 2017년은 188%의 수익.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2025년 올해 10월 달까지 다시 한 번 더 다 통계를 내서 이런 식으로 정교화 타점을 뽑아낸 다음에 이렇게 제가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 갖춰진 자리만 들어가니까는 불안할 것도 조급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렸다가 문자 보시면은 이렇게 손가락 한 번만 눌러주면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이제 쏠쏠하게 소일거리처럼 벌어가고 계시니까는 이분들처럼 좀 같이 벌어가 보세요. 50만 원의 기적은 100일간 운영이 되는데요. 저번 1기 때 한 달 앞두고 들어오신 분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챙겨 가셨는데 이 50만 원의 기적에서 제가 왜 하루 5%를 강조드리냐면요. 5% 수익이 별거 아닐 것 같아도 이게 복리로 쌓이기 시작하면 무서운 속도로 불어납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같은 흐름으로 하루 평균 5% 수익만 유지를 하면은 이 50만 원이요. 100일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6,574만 원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50만 원의 기적은 잡초도 바로바로 뽑아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초가 발생할 시 길게 보지 않고 바로바로 뽑아주는데, 자, 이러한 손절을 또 감안을 하고 하루 수익률 3% 정도만 적용을 하더라도요, 100일 뒤에는 960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460만 원은 빼고 500만 원으로 한번 굴려볼게 라고 하시면은 500만 원에 하루 3% 수익을 100일로 목적을 하게 될 경우 이런 식으로 100일 뒤에는 9,600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나는 절반은 쓰고 절반만 또 참여할게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몇 억 단위로 불어나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않고 우리가 단순하게 하루 5%만 천천히 챙겨봐서 요런 수익을 한번 좀 가져가 보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나도 50만 원으로 이렇게 좀 키워보고 싶다, 또는 복리로 차근차근 좀 불리고 싶다, 안정적으로 불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이적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더보기 창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간편 문자 보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터치해 주시면은 바로 문자 보내실 수 있는데, 우리가 하루 5%죠. 정말 못하더라도 하루 3% 수익으로, 자, 이런 수익 안정적으로 만들어 가보도록 하자고요. 그리고 2차 상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를 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하반기 그 어느 주식보다 이 자사주를 과하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주목을 좀 해야 됐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반기 주식 농사를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시면은 지금 상법 개정에 자사주 활용 제한이라는 게 있죠. 즉 자사주를 마치 대주주의 지분인 것 마냥 활용하지 말고 이제는 정해진 기간 내에 불을 태워버려라, 소각을 하라라고 지금 이 상법 개정에서 명시를 했는데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이 주가 상승적인 측면에 있어서 품절주 효과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영권 분쟁 또는 외부 투기 세력이죠, 적대적 M&A까지 휘말릴 수 있어서 정말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오히려 연쇄적 호재를 지금 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 저 PBR보다 실제로 이 자사주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이 결국 적대적 M&A까지 품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남는 장사를 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사주를 많이 들고 있는 주식들이 자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제가 하나 더 발굴을 했는데 바로 자 방산 로보틱스 관련 주식입니다. 보시면은요, 총 상장 주식 수는 1616만 주입니다. 하지만 자사주 비율을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 46.23%, 747만 주입니다. 신영증권의 50%보다 약간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적은 수준은 아니죠. 이거를 다 불태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747만 주니까는 총 상장 주식 수인 1616만 주에서 요거를 빼주면은 이제 869만 주가 총 상장 주식 수인데, 이거 지금 대주주 비율도 5% 미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 바로 상법 개정 통과 이후에 투기 세력들에게 적대적 M&A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품절주임과 동시에요. 그리고 또한 방산용 로보틱스 산업에 있어서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이미 길이나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퓨리오사 AI는 해당 기업과 한국판 팔란티어라는 탑을 쌓기 위한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주었는데요. 이 해당 기업은 전파 수집과 교란, 그리고 전쟁용 휴머노이드의 공동 개발을 이미 방위사업청과 국방부로부터 독점지휘까지 지금 부여를 받은 상황이고, 그리고 불과 몇 달 전 손 마사요시죠, 손정희 회장이 최대 주주에 있는 일본 소프트뱅크와 로보틱스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여 본격적으로 전쟁용 휴머노이드 참전을 시작으로 군함 분야까지 손정희 회장과의 영토 확장에 대한 도원 결의까지 맺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해당 기업의 전쟁용 휴머노이드 개발 상황을 좀 보여드리자면, 소프트뱅크와 협업 이후 일본에서 거대 로봇 프로토타입을 양산시킨 상황이며, 기관총이죠, 머신건까지 장착을 한 이후 유도탄 능력까지 최종 검증을 마친 상황이고, 이를 토대로 조종사가 직접 안에 들어가 컨트롤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실제로 세간에 이 거대 휴머노이드가 공개가 되어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다시 재정비를 마치고 최종 양산 전 단계인 파일럿 테스트를 거치고 있어 이제는 시장이 알아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정식 런칭, 출격만 앞두고 있는 이러한 임박한 굉장히 뜨거운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차트를 좀 보시면은 주당 1,000원 미만인데, 외국인들과 기관들도 상법 개정 통과로 이 자사주를 불태워 버리니까 기업의 가치와 맞물려서 어디까지 상승할지 도무지 예측이 안 되는 주식이다라는 것을 지금 수급과 차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 상단, 박스권의 상단은 지금 돌파를 했고, 그리고 지금 외국계죠. 이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시면은 5월 말부터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관계의 수급을 좀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계속해서 기관들이 담고 있죠. 끊임없는 매집 보여주고 있고, 여의도 금융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종목으로 지금 하반기 주식 농사를 끝내려는 움직임을 수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PBR은 지금 0.3배로 굉장히 지금 저평가 중에 심각한 저평가 단계로 간주가 되고 있어서 외국계나 기관들도 이거 지금 경쟁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움직임이 강하게 드는 주식입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이 해당 기업의 소프트뱅크와의 로보틱스 합작까지 성사시킨 이 주식, 이름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긁지 않은 복권주의 이름이 무엇이고, 이러한 부분을 제가 보고서 자료로 압축하여 공유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확인을 하셔서 이 긁지 않은 복권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